자, 이번 두 번째 단원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아까는 이제 앞단어는 이제 집합이 뭔가를 설명했고, 그죠? 그다음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뭐 이런 거 또 설명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합하고 그 안에 포함된 원소 사이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대해서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표현 관계. 앞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요 삼지창, 요 세 개짜리 쓴다 그랬습니다. 이거 삼지창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요게 이제 원소라 그랬습니다. 원소. 얘는 이제 집합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이 1, 2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뭐 3, 4다. 이렇다. 그럼 이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얘는 1, 2가 되고 그죠? B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이제 크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합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 사이에 이게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요렇게 씁니다. 이지창 씁니다. 원소는 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들어있다 할 때 삼지창 쓰는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렇게 이지창 씁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 기호입니다. 기호. 그리고 여기서 약간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A도 1, 2고 B도 1, 2다. 그러면 이때도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에는 은연중에 같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B도 A에 포함된다. 자, 이게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게 재밌는데 요거 자체가 수학적으로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를 표시해요. 이게 수학적 정의 자체로. 그러니까 어떤 두 AB가 같으려면 포함 관계로 따지는 거죠. 포함 관계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요 집합의 포함 관계에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관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될 때도 쓰지만 서로 같을 때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 두 집합이 같다. 두 집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 요걸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두 집합이 같음을 보여라. 그러면 A 집합이 B에 포함됨을 보이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A에 포함됨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원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원소 다시 한번 설명 살짝 할게요. 1, 2, 3. 여기 보자. 뭐 3 이렇게 적을까요? 아니면 3 뭐 요렇게 적어 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적으면 자, 집합 안에 또 집합 기호가 있으면 어떤 거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가 돼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원소. 얘는 이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A 집합에는 그죠?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집합에 그러면 2라는 원소는 있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는 단독으로 못 쓰입니다. 항상 이거하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집합 기호 안에 집합 기호가 한 번 더 있으면 얘는
이 묶음 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묶여져서 이게 하나의 원소가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는 더 못 쪼개는 겁니다. 이걸 쪼갤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네, 여기도 이제 뭐 같은 집합, 요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서로 같은 집합.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그럼 A, B는 서로 같다. 실제로 수학에서 어떤 거를 같다고 할 때 바로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나오는데, 자, 부분집합 나오는데, 이 말은, 부분집합은, 먼저 이제 진부분집합 나오는데, 먼저 부분집합이란 말은, 여기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자, 봅시다. A가 1, 2고 B가 1, 2, 3, 4다. 그럼 A가 B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용어를 아까 설명을 살짝 안 했네요. 이렇게 부분 집합이다.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그래서 A는 B의 한 부분이 되는, 그죠? 그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 그러면 어떤 큰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 이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맞을 건데, 그럼 봅시다.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습니다. 이제 진부분 집합을 설명하려면 이걸 한번 설명해야 될 건데,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이, 만약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 있다. 그럼 A의 부분 집합은 A의 부분이 되는 집합은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포함되면 부분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포함되면 A에 포함되면 그러면 일단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가요. 뭐 일종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그죠?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요 부분 집합할 때 요게 같은 것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안에 의미상. 자, 하여튼 A가 1, 2, 3이다.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 하라 그러면 일단 공집합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요 1만 요 원소가 1인 집합. 요것도 이제 A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죠? 요렇게 다 써보면 2도 되고 3도 되고 그 다음에 1, 2도 되고 그 다음에 1, 3도 되고 2, 3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기 자신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그죠? 부분 집합은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같은 것도 이걸로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상으로. 자, 그래서 A가 1, 2, 3을 원소로 가졌을 때 얘의 부분 집합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진부분 집합. 그럼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진짜 부분인 거. 자,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은 제외한 거를 말해요. 자기 자신은 제외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진부분 집합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빼고 요거를 써주면 돼요. 요 위에 걸 다 써주면 됩니다. 요게 A의 진부분 집합들이에요. 그럼 그냥 A의 부분 집합 그러면 예, 자기 자신도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 설명입니다. 알겠죠? 어떤 말인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자, 여기 봅시다. A라는 집합에, 원소가 하나, 둘, 세 개였죠.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나옵니다. 8개. 그래서 여기서 A집합의 부분집합이 개수는, 그러니까 A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8개다. 이렇게 됩니다. 8개.
자, 이게 규칙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1이라는 원소를 한번 봅시다. 1이라는 원소를 보면 1이 들어있는 거는 잘 봐요.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습니다. 1이 들어있는 건 4개입니다. 그럼 1이 안 들어있는 거는 안 들어있는 것도 4개예요. 안 들어있는 것도. 자, 2라는 원소를 또 한번 봐봐요. 2라는 원소도 보면 들어있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이고 또 똑같이 안 들어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4개입니다. 4개. 3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부분집합은 이런 겁니다. 이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의 원소들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예요.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경우, 안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면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지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소가 3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래서 이제 2의 3승 8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집합이 1, 2, 3, 4, 5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2가 몇 개입니까? 원소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소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그럼 결국은 2를 5승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의외로 쉽습니다. 2 곱하기 그죠? 원소의 개수 그 n승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용어입니다. 용어. 진부분집합은 그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뺀 거. 아무래도 이거 넣기는 좀 조금 좀 부분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맞나 봐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총 8개에서 그죠? 1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보통 이제 2의 n승에서 그죠? 여기서 자기 자신인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기 자신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이거 자체에 자기 자신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조건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럴 경우에 진부분집합 개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미 안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하나를 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1 빼는 거다 이렇게 익히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1 빼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을 빼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 1개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좀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가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많이 푸는 학생들 요거 이제 잊어먹지 마세요. 요게 그냥 무조건 1 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2의 5승인데 그죠? 원소가 5개면 부분집합 개수 2의 5승인데 그러면 진부분집합 개수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죠? 1 빼는 겁니다. 보통은 부분집합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 빼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나가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예를 들자면, 2는 반드시 넣고, 내가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 때, 2는 반드시 넣고, 5는 절대로 넣기 싫다. 5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집합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써봐도 되지만, 자, 이런 거 어떻게 빨리 계산하느냐. 뭐냐 하면, 이때 그럼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 자, 이런 건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분집합 만들 때 각각의 원소는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원소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넣는다 그러면 얘는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안 넣을 수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넣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도 봅시다. 5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뺀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죠? 들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5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안 들어가는 한 가지. 이렇게. 그럼 나머지 1, 3, 4는 어떻게 될까요? 넣어도 되고 안 들어가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얘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1은 맹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2의 3승 8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붙는다. 반드시 들어간다. 아니면 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들어가는 한 가지 또는 안 들어가는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을 집어넣는데 아니면 아예 1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빼고 나머지로 계산한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소를 가지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라. 자, 이게 특이한 게 이런 겁니다. A라는 그죠? 집합 A 안에 원소 안에 공집합도 들었고 그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이것도 한 개의 원소라고 그랬죠. 그죠? 한 개의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거에 부분집합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4개니까 16개 적으면 됩니다. 부분집합 2의 4승에서 16개 나오거든요.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공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적어 볼게요. 그럼 요것도 하나의 원소거든요. 지금 공집합이 들어갔으니까 한 개짜리. 그럼 1, 그 다음 2, 그 다음에 1, 2. 자, 이게 이제 부분집합 적는 겁니다.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도 적었고, 이제 두 개짜리 적어 볼게요. 자, 공집합 1, 공집합 2, 그 다음에 공집합 1, 2. 그죠?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다 적었으면 이제 공집합으로 적을 거 다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1,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요거 또 이제 적어야 되죠. 2, 옆에 적게요. 2, 1, 2. 요거 이제 한 개짜리. 이게 이제 없는 거. 얘는 이제 두 개짜리. 이번 이제 세 개짜리 적을게요. 한번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세 개짜리 적으면 이제 공집합 1, 2. 그다음에 공집합 1, 1, 2. 자, 그 다음에 공집합 2, 1, 2. 세 개. 그 다음에 1, 2, 1, 2.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뭡니까? 다 적는 거. 1, 2. 자기 자신. 그래서 요거 한 개, 요거 네 개, 그죠? 요거 6개죠, 그죠? 6개. 요거 다시 4개, 요거 한 개. 그래서 총 16개입니다. 요게 이제 부분집합 16개예요, 16개.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부분집합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집합들은 A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모든 부분집합들은 A에,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쪽이 다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공집합이 들어가면 요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A의 부분집합이죠. 써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 보면 얘도 그죠? 얘도 A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로 따지자면 얘가 원소니까 얘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원소가 A의 원소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어떤 집합에 공집합이 들어가면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헷갈리라고. 실제로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헷갈릴까봐 실제 이거의 부분집합을 그냥 한번 다 적어 본 겁니다.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A한테 이렇게 이 집합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그죠? 이것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소니까 그죠? 이거랑 얘는 원소니까 또 A의 원소다 그래서 삼지창이 또 다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하나 더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그래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 하는 것도 자 이것도 이제 맞는 겁니다. 요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들어가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다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A의 원소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집합기호 써야죠. 그죠? 이거 집합기호 써야죠. 그 다음에 4번은 1, 2 그러면 요게 원소 기호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요 1, 2는 요 1, 2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요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에 1, 2는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다. 요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집합 기호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맞는 겁니다. 요런 것들 조금 주의하면 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집합 A가 1하고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진다. 집합 B는 3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진다. 자, 이럴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이제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B의 일부분이다. 또는 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 A라는 이 두 원소가 B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봅시다. 여기서 A 플러스 1은 이렇게 있다 치고 A 플러스 2는 그죠?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제곱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되기는 어렵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좀 요렇게 되니까 좀 얘를 먼저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자, 근데 이제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은 그죠? 무조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돼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A의 원소도 B의 집합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포함된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1이 B의 어디인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3은 안 되고 그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A제곱 2가 1일 경우 첫 번째 A제곱 2가 1일 경우 또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일 경우 그러면 이게 되려면 A는 그죠? 이게 허수가 돼야 됩니다. A제곱이 지금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A는 I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그럼 됐습니다. A는 0이네요. A가 0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0일 경우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혹시나. 그럼 A가 0이라면 얘는 1, 2가 되고요. 자, B는 3. 그러니까 0이라면 그죠? 2, 1. 얘는 1, 2, 3. A는 1, 2. A는 B에 포함되는 거 맞구나.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구나.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틀린 게 눈에 보였는데 얘도 돼갖고 얘도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얘는 일단은 그냥 무조건 하나가 안 돼버리니까 그죠? 예, 좀 자연스럽게 이제 풀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A하고 B하고 같다. A하고 B하고 같다. 자, 같으면 원소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졌네요. 그죠? 얘가 3이 되거나, 그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A제곱 2A가 3이 된다. 자, 이게 같을 경우, 그러면 얘는 2A 마이너스 3은 0 하면 A는 1이거나 그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둘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해봐야죠. 첫 번째, 그럼 A가 1일 때 A가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면 3. 그럼 옆에는 3. A가 1이면 마이너스 2. 오, 딱 맞네요. 맞네요.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A 1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3도 해볼게요. 혹시나 마이너스 3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9 마이너스 6 하면 3. 자, 이쪽도 마이너스 3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이쪽은 플러스 9 플러스 9 여기 이제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같지 않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A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이번에는 자 봅시다. 3, 4, 5, 6, 7 그러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죠? 2의 5승입니다. 32개.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얘는 이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들어가는 한 가지. 3하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제 3하고 6은 들어오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안 들어오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는 거는 이제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제외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4하고 7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네 가지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보통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죠.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그럼 이거는 홀수를 한 개 가져도 되고 적어도니까 두 개 가져도 되고 또는 세 개 가져도 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반대로 전체를 구해서 그죠? 짝수로만 만들어진 걸 빼면 되겠네요. 짝수로만 만들어진 거. 그러면 나머지는 최소한 홀수가 한 개는 끼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체는 32개죠. 그죠? 32개고 그 다음에 짝수는 봐요. 짝수는 4하고 6이거든요. 4하고 6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두 개니까 2에 2승해서 4 이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28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솔직히 조금 함정이 좀 있어요. 답은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32나 4에는요 뭐냐 하면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을 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집합 있고 여기도 공집합 있으니까 빼니까 이렇게 해도 계산해도 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게 공집합은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이 조건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32라기보다는 공집합 뺀 31에서 그죠? 여기서도 공집합 뺀 3개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답입니다. 물론 답은 이제 28 같아요. 28 같은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답이 같아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집합 문제 어려운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쓱 뺀 상태에서 계산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한 개, 두 개 차이 나고 이럴 때가 조금 있어요. 조금 고난도 문제 풀다 보면 문제집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연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요거 이제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A는 2, 4. 그 다음에 B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1, 2, 6, 2, 3, 4.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B는 요래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써볼게요. A는 1, 2, 그죠? 그 다음에 X. B는 1, 2, 3, 4, 6, 12.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 정도 나오는가. 자,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집합 X는 1하고 2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됩니다. 1하고 2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포함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1하고 2는 지금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3, 4, 6, 1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x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포함하니까 다시 한번 1하고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나머지 3, 4, 6, 12는 x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도 그게 x를 지금 포함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4, 6, 12니까 그죠? 4개잖아요. 그래서 2의 4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16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x가 이런 거죠. 1, 2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도 예, 되는 겁니다. x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하고 3, 4, 6, 12 중에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넣으면 또 이제 x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1, 2는 반드시 들어가고 3, 4, 6, 12는 x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 4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한 가지,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두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6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문제 반드시 나오고 아주 좀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말도 약간 살짝 꼬아가면서. 근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그죠? 넣어놓고 이쪽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개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좀 풀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제 꼭 소개하는 문제인데 여기 마침 요 문제집에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집합의 뜻 뒤에 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뒤쪽에 이제 부분집합 개수 있죠. 이제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제 첫 단은 뒤에 연습 문제지만 여러분들 강의에는 두 번째 단은 문제 풀고 마지막에 요 문제를 소개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집합 A가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때 이 집합 A가, 그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는 몇 개 나오는가? 그러니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요런 겁니다. 집합 A의 개수.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러면 A가 자연수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제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는 하나하나 넣어보면 이제 규칙이 보일 거예요. 자, 먼저 A가, 스몰 A가, 그죠? 집합 A의 원소죠, 그죠? 그럼 이 A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요. A에다 1을 한번 넣어봐요. 1을 넣어보면 이게 이면 얘도 무조건 A의 원소가 된대요. 그러면 A가 1이면, 그죠? 아, 그럼 자연스럽게 81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잠깐만. 이렇게 하고요. A가 1이면 일단, 그러니까 1은 원소가 되는 거죠, A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의 80이니까 이제 81도. 예, 자연스럽게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의 원소가 되는 게 일단 1하고 81. 그 다음에는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2를 넣으면 생각해봐요. 2분의 81은 여기 지금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2는 안 됩니다. 딱 봐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81이 이게 3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막 많을 것 같지만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A가 3이 되면, 3이 되면, 그쵸? 27이 3분의 80이니까 27. 27이 또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거 안 됩니다. 3의 4승이니까 당연히 9죠, 9. 그 다음은 6 이런 걸로 약분 안 되잖아요. 그죠? 딱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9대요. 그럼 9는 9분의 80이니까, 그죠? 9가 A의 이제 뭐 중복이지만, 그죠? A. 이제 9가 또 A의 원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려면 이제 거꾸로죠. 이제 더 되는 건 이제 27입니다. 그럼 27이면 3되고, 그 다음에 81이면 1되고.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 위에 거하고 중복이라서. 그래서 자, 실제로 이 자연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1하고 3하고 9하고 81하고 27이에요. 그럼 이걸로 집합 A, 그러니까 원소가 이렇게 5개니까 그럼 집합 A는, 그죠? 1, 3, 9, 81, 27이니까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얼핏 생각하면 원소가 5개니까 2의 5승, 3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잘 보면 이게 이제 함정인데, 자 보세요. 1이면, 그죠? A가 1이면 81도 어떻게 됩니까? A의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1이 딱 생겨버리면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 원소에 1이 들어가면요. 81은 무조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원소는 2개인데 같이 움직이는 쌍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쌍.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쌍이죠. 원소는 1이고 81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1하고 81은 못 떨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얘를 이제 중괄호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소가 따로따로 있긴 있는데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3하고 27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니죠. 그 다음에 9는 뭐 하나니까 99해서 이제 같이 다닙니다. 그럼 실제로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얘를 하나로 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개 됩니다. 8개. 자, 여기서도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 8개는 부분집합 개수니까 공집합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집합 한 개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7개입니다. 요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는 거랑 또는 공집합 빠지는 거, 요런 게 문제에 따라서 잘 언급이 안 되면서 살짝 들어가거든요. 요런 거 조금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요런 것들 들어가는 게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
빠지고 들어가고 요런 거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는 게 집합에서는 약간 좀 고난이도 문제예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원소는 5개지만 결국은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A에 A를 만들 수 있는 A가 되는 부분집합은 8개가 되고, 그죠?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 빼서 7개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익혀두면 됩니다. 요거는 최근 들어서 그 학교에도 출제가 잘 되고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